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자쌍 반발이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원자 분자가 있어요. 이원자 분자가 뭐예요? 원자가 두 개라는 거죠. 그 두 개인 원자는 결합을 할 때 항상 직선으로밖에 결합을 못 해요. 왜냐? 더 이상 다른 구조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는 모두 직선형이다. 그렇다면 다른 애들,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으로 나타난 애들이 있죠. 얘네들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실제 구조는 어떤 모양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양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자쌍 자체를 풍선에다 비유를 하려고 해요. 공유 전자쌍을 풍선에 비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풍선을 준비해봤거든요.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두 개 모였을 때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나요? 풍선이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직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풍선 사이 각도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럼 풍선이 3개 있대요. 3개, 선생님 3개 준비했는데 3개 있을 때 이렇게 준비가 되죠. 얘는 어떤 모양이 돼요? 얘네들은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분자 구조를 얘기할 때는 삼각형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앞에 붙어요. 평면이라는 말이 붙어요. 왜냐하면 분자 구조는 평면인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평면인 것 같은 경우에는 꼭 평면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면 삼각형을 이루죠. 그럼 이 풍선과 풍선 사이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각도는 12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풍선을 4개를 두려고 합니다. 4개를 두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평면 사각형으로 존재를 할까요? 이렇게 평면 사각형으로 존재를 할까요? 근데 이럴 때는 풍선과 풍선끼리 서로 반발력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조금만 손으로 톡톡 쳐도 이렇게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이룬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해요. 정사면체 구조를 띠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굳이 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물 분자가 왜 180도가 아니라 그렇게 구부러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구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풍선 2개일 때 모양은 어떤 모양? 네, 직선형이라고 하고요. 3개일 때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죠. 4개일 때는요, 얘를 정사면체라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 풍선과 풍선 사이의 각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 각도는 몇 도일까요? 네,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럼 풍선이 3개일 때는요, 아까 말했지만 얘는 요 사이 각도를 구해보면 얘는 120도가 될 겁니다. 자, 풍선 4개일 때가 중요하죠. 가운데 꼭지점을 두고 얘네들은 풍선과 풍선 사이 요 각도를 재면요. 얘가 109.5도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얘가 109.5도가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109.5도를 이룬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선생님이 굳이 풍선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풍선을 왜 비유를 했을까요? 이 풍선은 뭐냐면요. 얘를 가지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얘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 풍선의 개수는 공유 전자쌍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각도를 놓고 결합각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정리를 하면 얘는 전자쌍끼리는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그 원리입니다. 이 전자쌍 반발 이론 때문에 분자의 구조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4개가 있을 때, 풍선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각각 사이 각도가 90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전자쌍끼리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때는 불안정하니까 얘를 최대한 톡 치면 이렇게 안정해지려고 하니까 이때 전자쌍이 정사면체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두 쌍일 때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일 때는 직선형을 띠고 세 쌍일 때는 아까 풍선처럼 평면 삼각형, 네 쌍일 땐
정사면체 구조를 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요 가운데가 원자가 되는 거죠. 중심 원자가 될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BF2예요. BE, 베릴륨인데 베릴륨이 F2, F가 두 개가 붙어 있대요.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예요.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다. 그럼 두 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어떤 구조를 띄어야 되느냐? 옆에 F가 두 개가 올 거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구조를 띄어요? 맞아요. 평면 구조를 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해보면 얘네는 이렇게 BF2는 직선형 180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BF2가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누구랑 좀 비슷해요? 그럼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얘의 특징은 뭘까요? 선생님 왜 물어볼까요? 맞아요. 베릴륨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있죠? 전자가 4개가 있네요. 그 4개가 있다는 건 무슨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BF2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분자로 유명합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했었던 게 누구였죠? 맞아요. 가운데 누구? 붕소.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고 그래서 주변에 F가 이렇게 3개가 온다. 뭐 비공유 전자쌍까지 다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BF3와 같이 BF2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분자라고 지금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80도를 이루는 거 알았고요. 다시 나왔네요. BF3가 나왔는데 얘는 풍선이 몇 개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풍선이 3개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3개 있는데 얘는 가운데에 붕소가 있고 주변에 하나, 둘, 3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각각 플루오린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는 결국 무슨 구조를 나타낸다? BF3는 결국 평면 삼각형 구조를 나타낸다.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 보통 평면 삼각형이라고 해요. 평면 삼각형. 그래서 사이 각도는 몇 도다? 이렇게 120도다. 이걸 결합각이라고 해요. 결합과 결합 사이의 각도니까요. 네. 자, 그래서 또 풍선이 이제 몇 개가 있겠어요? 네, 4개 있는 걸 보려고 해요. CH4. 얘가 왜 CH4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가운데에 누가 있다? 탄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주변에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가 4개. 그래서 각각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수소가 하나씩 총 4개가 올 수 있다. 아이고. 그래서 CH4인데요. 여기에서 얘네들은 무슨 구조를 갖는다?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다. 사이 각도는 몇 도? 109.5도다. 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책을 보면요. 책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각각 한번 써보세요. 네, 이거 그려보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네, 각자 한번 진짜로 그려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합각이 뭐냐? 얘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원자들 간의 중심각을 얘기한다. 그래서 선생님 BF3가 있을 텐데 얘가 결합각을 혹시 요 사이를 각도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중심이 누구냐? 요 원자를 중심으로 이 사이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게 결합각이다. 그래서 이 사이 각도가 공유전자쌍이 3쌍 있으면 120도, 4쌍이 있으면 109.5도가 된다.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5쌍, 6쌍인 애들도 있어요. 이건 옥텟 규칙이 확장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인이나 뭐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 즉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그 내용도 다뤘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알아만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쌍이 올 수도 있고 6쌍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전자가 10개, 전자가 12개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메테인의 수소 원자 하나가 염소 원자로 치환된 클로로메테인의 구조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원래 메테인 자체가 CH4 이렇게 선생님이 원래는 90도로 그냥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냈죠. 얘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자면 대학교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그려요. 얘는 쐐기형으로 그려서 얘는 앞으로 튀어나온 거, 그리고 요거 하나는 뒤로 넘어간 거, 뒤로 나간 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풍선을 보자면 얘를 놓고 보면 요거 두 개 있죠. 얘네 둘은 같은 평면에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돌리면 얘네 둘이 같은 평면에 있어요. 됐어요? 자, 다시 요 가운데에 보면 얘네 둘이, 요 앞에 있는 애 둘은 같은 평면에 있어요. 그리고 돌려서 보면 얘네 둘이 같은 평면에 있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각각 두 개는,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요 안에 앞에 있는 애, 얘네 둘, 요렇게 종이면에 있는 애 하나랑, 그리고 앞으로 나온 애 하나, 뒤로 나온 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정확하게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이거 다 생략하고 다시 그려보면 CH4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를 클로로메테인이니까 염소로 바꿔달래요. 얘를 한번 염소로 바꿔보자. 그럼 그대로 Cl만 붙이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 구조이고, 얘는 결국 무슨 구조냐? 얘 원래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정사면체였잖아요. 근데 얘는 정사면체는 아니죠. 그죠? 얘는 그냥 사면체 구조가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네, 얘는 사면체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왜냐? Cl과 H 자체는 원자의 크기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정사면체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해보세요. 중심 원자가 가지는 전자쌍의 수가 공유 전자쌍만 3개 있으면 분자는 평면, 삼각형. 그리고 4개면 정사면체 구조이다 라는 거죠.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적용해서 다음 분자의 구조, 얘는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얘는 CH4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구조도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면체. 그죠? HCl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원자 분자니까 작은 거 H 하나, 큰 거 염소 하나. 그래서 얘는 직선형이 되는 거고, SiH4? 얘 같은 경우에는 Si는 몇 족이에요? 14족. 14번이죠? 14족인데 얘는 그럼 누구랑 같은 성질을 갖는 거예요? 탄소와 같은 성질을 갖는 거죠. 실리콘, 사람 몸에 실리콘 많이 쏘잖아. 나도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얘를 가지고 탄소 대신에 비슷하니까 사람 몸에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조가 CH4랑 거의 비슷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크기를 보는 건데요.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도 있겠지만 또 어떤 애도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클까를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질소가 있어요.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몇 쌍이죠? 한 쌍. 이렇게.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H, 암모니아죠? 자, 이랬을 때 비공유 전자쌍과 여기에 있는 공유 전자쌍 누가 더 와글와글 밀도가 높게 모여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더 서로 막 많이 붙어 있을까? 밀도가 높을까? 누굴까? 여기에서는 답을 알려주면 비공유 전자쌍이 훨씬 더 와글와글 모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공유 전자쌍은 누구한테만 들어가 있죠? 질소한테만 모여 있습니다. 맞죠? 근데 공유 전자쌍이라는 얘네들은 누구누구한테 퍼져 있어요? 질소와 수소한테 전체적으로 퍼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넓게 퍼져 있으니까 똑같이 전자가 2개여도 더 넓게 퍼져 있는 애들은 반발력이 그렇게 세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질소한테 막 붙어 있으니까 반발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반발력이 크냐? 그럼 공유 전자쌍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그 다음이고요. 제일 약한 게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상관인데? 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얘네들이 질문인 거예요. 자, 수소화물이 있는데 얘는 CH4와 NH3, H2O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차이점은? 맞아요. 비공유 전자쌍 수가 다르죠. 우선 공유 전자쌍 수도 물론 다르지만 비공유 전자쌍 수가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CH4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무슨 구조를 나타냈어요? 얘는 삼연체 구조를 나타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구조를 나타낼까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정삼연체형인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 각도가 109.5도예요.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107도?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작아졌네요. 그리고 물 분자 같은 경우엔 104.5도? 더 많이 작아졌어요. 이것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한번 놓고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요거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얘가 지금 조금 가려져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수소화물, 그러니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인데요. 얘 구조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 한번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이렇게 풍선이 다 똑같이 4개가 있었어. 4개가 있었다면 얘는 정사면체일 텐데 요거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여요? 아유, 너무 좀 그래. 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엄청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얘네들끼리의 반발력은 더 줄어들고 서로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보여요? 자, 원래는 109.5도였을 텐데 요 사이가 109.5도였을 텐데 얘가 위에 영향력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얘가 나머지 애들을 아래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눌러버려서 여기 있는 애들이 각도가 더 줄어들게 되죠. 아우, 힘들어. 그래서 얘네 사이 각도는 109.5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107도가 된다. 넘어가 보면 왜 그러냐? 비공유 전자쌍 때문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삼각뿔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도는 몇 도? 107도. 107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물 분자가 있는데요.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풍선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공유 전자쌍들을 더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 하나였었던 암모니아보다, 그러니까 107도보다 더 작아진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04.5도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 그림만 봐도, 이 영상만 봐도 알겠지만 요렇게 굽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구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계속 물은 180도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4개의 공유 전자쌍이 만약에 서로 90도를 이루고 있었다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랑 다르게 실제로는 이렇게 90도로 존재한다고 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존재한다?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을 때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위다, 얘가 아래다, 그리고 얘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가 아니라 얘를 그럼 뒤집으면 결국 똑같아지잖아요. 그리고 사이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서로 몇 도가 된다고 했어요? 이 사이 각도는 109.5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위아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개념만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에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산소 주변에 왼쪽 오른쪽 위아래 아무데나 할 수 있는
애들은 왼쪽 오른쪽에 원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사이 각도는 109.5도라는 정사면체 형태로 있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밴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형이라고 하고 104.5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로 그리면 안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 CO2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쭉쭉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형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경우 얘가 이름이 뭐게? 우리 배웠던 건데 포름알데하이드 이렇게 있죠. 근데 얘는 이중결합이 위에 붙어 있는데 원래 같으면 탄소를 중심으로 풍선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 이중결합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평면 삼각형형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만 쭉 큰 애가 됐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구조를 갖느냐? 얘는 뭐 아무래도 정삼각형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평면이 아닌 것은 또 아닐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마치 정삼각형에서 아래쪽으로 더 찌그러진 모양. 그래서 뭐 이등변 삼각형식으로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같아요.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근데 단지 각도가 위아래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중결합이 단일결합보다 반발력이 커서 아래의 각도를 작게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풀어보고 어떤 애들인지 각자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답 나와 있으니까요. 뒤에 답 확인해 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얘는 누구랑 비슷해요? NH3와 비슷. 그죠? 얘는 마치 H2O와 비슷.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나와 있는 질문이죠. 이산화탄소와 물은 모두 중심 원자의 원자가 두 개가 결합한 분자이지만 이산화탄소는 직선형, 물은 구분형이다. 왜? 왜 그런가? 누구 때문에? 쉽잖아요. 누구 때문에? 물에는 산소에 뭐가 있어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쉽게 넘어갈게요. 네, 요 정도. 네, 그럼 보면 중심 원자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보면요.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있죠. 그럼 탄소 쪽은 누구와 비슷해요? 정사면체 구조처럼 생긴 거고 요 산소 중심으로 있는 애는 구분형처럼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이 사이 각도와 이 사이 각도 중에 누가 더 크겠냐? 누가 더 커요? 여기는 원래는 109.5도 정도 된 거였고 여기는 107도 정도 된 거였으니까 요 첫 번째 게 훨씬 좀 더 크겠죠? 훨씬은 아니고 좀 더 크겠죠? 자, 역시나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 다 맞다는 거 맞죠? 자, 그리고 개념 확인하기 요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 정리한 거입니다. 이 정도 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 안에 있는 이 내용은 다 지우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따로 해보세요. 그리고 화합물 이름만 써놓고 나머지 표를 채워보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전자쌍 반발 이론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